그걸 제가 알아야 됩니까? 라는 멘트에서 굉장히 보호자를 자극하는 멘트가 아닐까. 주간에서 스타 멘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튼 오늘 주제는 네. 제가 성형외과 의사가 주인공인 드라마가 나와서 KBS 드라마인데 저도 들었어요. 저도 한번 보고 싶긴 했었거든요.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번 같이 보면서 같이 얘기해도 재밌겠네요. 그럼 오늘 제가 페이스미 드라마 같이 1화를 보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원의 에이스인가 봐요. 이 창정우 원장님. 일단은 보형물 넣을 때 이렇게 짜서 넣는 백이 있거든요. 그걸 쓰는 조작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환자 앉혀서 보는 것도 보통은 이제 얼굴 드랩해서 덮어놓는데 좀 드라마에 살리기 위해서 얼굴까지 보여준 것 같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닿는 건 없나요? 드릴 작동시킬 때 발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뭐 지혈할 때 지혈 기구도 이제 발로 밟아서 쓰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분이 근데 아까 윤곽 수술이랑 눈, 코, 가슴을 하신 것 같은데 3시간 반에 하셨다는 거는 굉장한 스피드를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속도죠. 남자 주인공처럼 보면서 통증이 심할지 않을지. 통증까지 겉으로 보고 안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광대를 수술하고 나서 아프다는 거는 뼈가 제대로 안 붙었거나 아니면 신경 쪽에 통증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걸 겉으로 보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굉장히 신기한 건 아까 인트로 화면에 이 의사가 가슴 수술, 눈, 코, 윤곽까지 다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요즘 환자분들은 각 분야별로 전문 의사를 좀 찾는 경향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도 약간 현실과는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좀 어떠신가요? 크고 유명한 대형 병원의 에이스 의사, 모든 수술을 3시간 반 만에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눈길이 가게 만든 것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3시간 반에 이 수술을 다 끝내기에는 좀 디테일한 부분을 잡기는 힘들지 않을까. 상처를 봐서는 꽤 시간이 오래된 것 같은데. 주간에서 스타 멘트. 일단은 뭐 이제 드라마의 스토리를 위한 장치인 것 같긴 한데, 1차적으로 다친 지 시간이 꽤 된 구축이 있는 상태거든요. 이 정도면 심재수 2도가 아니고 거의 3도 가까이 되는 화상이었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사실 의사로서 이 환자가 다쳤을 때 그 상황을 판단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상처 자체만을 봐야지 그 외부의 것을 판단하기에는 선을 좀 넘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부분은 뜨거운 물이 닿아도 얼굴만 화상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 저는 화상 환자를 많이 봤으니까 얼굴만 화상 입는 경우 많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로 구축이 올 정도의 화상이면 뜨거운 물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뜨거운 기름이나 아니면 화염 화상 정도 돼야 이 정도 화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뜨거운 물이었다면 조금 앞뒤가 안 맞긴 하죠. 그리고 저 예전에 그 드라마 제가 의학 자문한 적이 있어요. 그 드라마 제목이 운수 오진 날이라는 드라마 자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너무 의학적으로 디테일하게 파고들다 보니까 스토리가 좀 이렇게 좀 엉킬 것 같은 느낌? 몰입도가 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작가분들도 이런 거를 쓸 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가끔 환자분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데스크에서 막 하실 경우들이 좀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데스크나 이런 데서 목소리가 커지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은 한국 분들은 그런 경우 잘 없고 외국 분들 중에 그런 경우가 좀 있었고, 의사분이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좀 공격적인 표현을 하는 것도 좀 어렵고 현실적으로. 재관 성형은 대학병원 가시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해도 되는데 공격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A few moments later. 어떠셨어요? 일단 보호자분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얘기 한 번쯤은 들어봤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단서를 확인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아주 심한 우울증이나 혹은 자살 충동까지 있는 우울증이라면 한번 정신과 소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외면으로 봤을 때 모르잖아요. 모르죠. 수술하러 왔는데 네. 그걸 다 알 수 없죠. 그니까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보호자가 와서 소리치고 얘기할 정도면 한번 들어주는 게 필요했을 것 같고, 그걸 제가 알아야 됩니까? 라는 멘트에서 굉장히 보호자를 자극하는 멘트가 아닐까. 근데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거죠.
그냥 성인이고 내가 수술 받으러 왔어. 네. 수술했는데 갑자기 어머니나 아버지가 와서 수술 중단 요청을 했지만 본인이 선택했다. 오히려 수술을 중단한 거에 대한 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중단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요? 본인이 만약에 다시 깨워서 확인을 하고 다시 수술을 하게 된다면 전신 마취를 또 해야 되는데 뭐 몸에 부담도 될 테고 이제 시간적인 소모도 있을 거고 비용적인 부분도 있을 거니까 멈추는 것도 문제고 이제 강행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성인이니까 본인이 동의를 했다면 수술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죠. 근데 뭔가 엄청난 실력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 같지 않아요? 이분 딱 보면 뭔가 천재 의사 같은데. 근데 저는 약간 차가운 의사, 약간 강심장 이런 사람이 실력이 좋을 거라는 그런 약간 후광 효과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성형수술이라는 거는 결국 본인이 환자의 마음을 읽고 그 니즈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약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니즈를 제대로 캐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 스킬을 배운 데 있어서는 굉장히 그 인간적인 면도 필요해요. 환자가 컴플레인 했을 때 컴플레인 잘 들어주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배움의 과정이거든요. 경찰이 오는 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뭐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병원에 오는 분들이 불안감을 가질 수 있고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당황스럽긴 하겠죠. 좀 이입이 되긴 하네요. 성형외과 의사로서. 뭔가 이걸 보고 성형외과를 꿈꾸는 분들이 되게 더 꿈을 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런 스포츠와 저녁에 바에서 술 한잔 하면서 그간의 피로를 털어보는. 현실과는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요. 현실은 이제 집에 가서 육아를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넷플릭스를 보거나 맥주를 한잔 하거나 이런 삶인데 주인공이 너무 평온한 것 같아요. 감정의 동요가 없는. 감정의 동요가 없는 건 사실 성형외과 의사로서 아니 모든 서전으로서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긴 하죠. 그런 수술방 안에서는 그런 차가운 모습이지만 환자를 대할 때는 그래도 공감과 소통이 잘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잠깐 멈춰볼게요. 네. 성형외과 의사로서 가장 힘든 케이스 전반적으로 바꿔주세요. 의견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바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성형외과 의사로서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은 많은데 이거를 다 권할 수도 없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모습이 명확하게 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바꿔달라 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특정 수술을 원해서 오시는 분은 아니고 성형 안 해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경우일 수도 있다.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보통은 근데 다른 병원으로 가죠. 사실 이제 미의 기준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원장님 저 코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를 하면 코 모양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짧은 코, 뭐 똑똑한 코, 자연스러운 코 이런 다양한 코가 있는데 그 코를 제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사람 얼굴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느낌의 코가 잘 어울리실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드릴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는 또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한 부분만 바꿔서는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수술 종류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뭐야 나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성형이라는 거는 바뀌고 싶은 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고 그렇지 않다면 또 범위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라서 그 의사에 따라서 아마 진단이 매우 다를 수 있고 어떤 의사가 주려고 하는 수술을 더 추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미가 있잖아요. 의사가 추구하는 미가 있거든요. 그 미에 가까워지는 걸 추천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환자분의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 니즈를 캐치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을 수 있고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제일 마지막 후자에 있는 환자의 얘기를 끝까지 듣고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 과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형외과에서 예를 들면 그런 외상 한 분을 수술해준다. 네. 문제는 없나요? 초응급 상황이면 하겠지만 안면 골절 같은 경우는 안구나 뭐 다른 기관을 손상시킬 만큼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보통 일주일 정도 딜레이 있다 수술을 하시거든요. 1차적으로는 지금 아까 안아골절도 있다 그랬는데 눈의 상태를 체크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안과의 협진이 필요하고 수술을 만약에 뼈를 정복을 해야 된다면 전신 마취로 해야 되는데 금식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마취과 의사도 당연히 필요할 테고 만약에 이제 응급실로 왔다면 1차적으로 안에 있는 이제 이물질 제거하고 안쪽에 있는 신경 찾아서 봉합하고 그리고 이제 피부 봉합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뼈를 맞추거나 하는 부분들은 좀 일주일 정도 회복을 좀 기다렸다가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끝났어요? 아우 그냥 60분이요. 지나가네요. 성형외과 의사를 다룬 영화 중에 굉장히 좀 신선한 느낌이 좀 들었다. 보통 기존의 성형외과 의사들 캐릭터 하면 유머러스하고 약간 바람둥이 같고 이런 캐릭터들이 많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접근이 있어서 다음 화도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궁금하네요. 오늘 드라마 페이스미 같이 보면서 리뷰를 해봤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드라마를 같이 보게 돼서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